네, 연세대학교 재외국민전형 3번 문항입니다. 3번 문항. 해외에서 수학한 경험이 지원한 전공을 공부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. 해외에서 수학한 경험이. 네.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서 수학한 경험이가 좀 중요한 포인트지 않을까 싶습니다. 국내로 보면은 전공 적합성과 관련된 국내로 보자면 전공 적합성 과 관련된 활동이나 그런 게 뭐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을 하면서 그냥 이야기 말고 그래서 내가 느낀 점, 뭘 배웠는지, 그죠? 그래서 내가 어떻게 적용하기 때문에 이 전공을 지원을 하게 되었는지, 네, 요런 맥락으로 이제 좀 작성들을 하는데, 해외에서 수학한 경험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해외에서의 활동이 우리나라 국내에서 할 수 없는 뭔가 포인트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게 전공과 또 매칭을 시킬 수 있는 이야기면 더 좋겠죠. 그 다음에 전공 플러스 만약 전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좀 못 미치는, 그러니까 이야기를 못 찍겠다. 그럼 학교에서 원하는 뭐 인재상이라든지 그런 거와 매칭을 시켜서 작성하는 방향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근데 그렇게 쓰면 조금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고, 해외에서 수학한 경우, 해외 하면은 외국인 학생들을 좀 만나나? 혹은 혼자 생활 학원이나 그런 거 없이 혼자서 스스로 학습하는 것들이나 계획해야 되는 분들, 그다음에 해외에 뭐 있는 환경으로 인해서 전공과 관련된 것들에 좀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. 활동적인 부분에서 국내에 있으면 학교, 학원, 집 이런 코스로 다니니까 뭐 다양한 활동적인 면에서는 좀 부족하거나 경험에 제한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, 해외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, 그래서 외국인 친구들 만나는 부분, 혼자 자립해서 생활하고 학습하고 하는 경험들, 그런 부분들이 가장 좀 대표적인 이야기지 않을까. 그럼 또 대표적인 이야기라는 것은 대표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잘 보이려면 글을 정말 잘 써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. 뻔한 소재면은. 그러면 이거 말고 본인만의 그 생활 기록부에 남을 수 있는 활동 같은 게 있으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한 학생 중에 전에도 말한 것 같은데 학교에서 축구 대회를 한 게 있었어요. 축구 대회를 해가지고 축구 대회를 했는데 이 친구가 주장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 팀 그거 반에서 주장을 맡은 거. 그래서 멤버 구성도 하고 뭐 연습도 하고 팀 전략도 짜고 하고 하면서 팀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우승까지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. 우리나라에선 사실 뭐 축구대회 참여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 사실 뭐 코로나 영향도 있었겠지만 이런 거 활동이 거의, 물론 축구를 이제 공부 내신 등급 우수한 친구들이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게 정말 엄친아들 말고는, 운동도 좋아하고 공부도 잘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잖아요. 운동을 하면은 이 자소서가 필요한 영역이 없는 학교들을 가기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, 어쨌든 이런 활동 자체가 되게 좀 전 독특하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썼으면 좋겠다.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뭐 리더십 발휘했던 팀 같이 활동했던 그런 내용들로 해서 써보는 거 어떻겠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. 마찬가지로 어떤 전공이든 간에 혼자서 뭐 연구하고 공부하는 학문도 있겠지만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분야가 합쳐짐으로 인해서 그거를 가지고서 같이 활동을 하는 전공 분야들도 있겠죠. 뭐 그럴 때는 이렇게 여러 멤버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팀플레이가 전공에서 이런 부분들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영역으로, 네, 매칭을 시켜서 쓰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학생마다 생활기록부에 이제 남겨져 있는 활동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전공과 매칭시킬 것이고, 그 다음에 국외라는 그 특정 지역에서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질 때에 어떻게 이걸 매칭을 시킬 수 있는가, 이런 소재, 그 다음에 연결을 짓는, 네, 소재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런 거를 잘 매칭시켜 줄 수 있는 선생님들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.
여러분들이나 부모님들께 생각하시기에도 해외에서 뭐 외국 이거 뻔하게 바로 그냥 저도 1차적으로 생각 드는 요런 내용들 가지고 쓰긴 거는 글을 정말 잘 써야 되기 때문에 학생 영역으로 다른 학생들과 차별을 둬서 연대 같은 곳에 지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살짝 들긴 합니다. 네. 어쨌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. 제가 작년에 한 학생이 이거 뭐 어떻게 썼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. 한번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긴 해야 될 텐데 어쨌든 그런 소재들을 가지고 하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자기소개서 영상하면서 계속 그랬지만 자기를 어필하는 시간이고 그걸 담아내는 글이니까 자기만의 역량이 드러나는 거. 그래서 소재 찾는 게 정말 중요해요. 그래서 이 소재를 발굴해주고 글을 아무나 사실 쓰는 건 아니잖아요. 뻔한 글을 쓰는 건 아무나 쓸 수 있지만 이건 남들과 다르게 눈에 띄어야 되는 글쓰기고 그다음에 가독성이 좋아야 되는 글쓰기고 그렇다면은 똑같은 이야기로 가독성이 좋게 쓰는 것은 정말 더 어렵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독특하고 재미있는 소재로 소재 자체로 일단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좀 더 읽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다른 신선한 주제가 될 수 있는 이야기를 잘 찾아내고 그렇게 매칭시키는 실력이 그런 눈이 좀 그런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한참 연휴 기간 동안에 또 숨고 어플 보니까 자기소개서 관련해서 입시 컨설팅 엄청 많이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국내나 국외나 다 학생만의 그런 거를 발굴해주는 선생님을 잘 만나시기를 바라고요. 어머님들께서 그냥 거기 이야기 잘하는 말빨을 혹해서 하시지는 않기를 바랍니다. 그래서 글쓰기 이루어지는 과정들도 다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상담을 받고 어디 학교 쓸 수 있는지 여부 같은 것도 꼭 확인하시고 저희 동네에서 200만 원이 100만 원이었나? 100만 원을 먼저 서인교체를 받았더라고요. 근데 내신 등급이 4, 5등급인 친구였어요. 근데 자기소개서가 없어지고 있는 주제잖아요. 이 친구가 쓸 대학이 없어. 근데 자기소개서 쓴다고 수업은 한 번인가? 2번 했어. 그러니까 기초 단계를 한 거죠. 글쓰기 가는 기초 단계. 그 100만 원 그냥 먹었어. 와, 이 내신 등급을 받는데 쓸 학교가 없는 것도 알아보지도 않고 100만 원을 받는 이런 나쁜 놈들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 아이가 쓸 가능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쓸 학교가 있는지 국내 같은 경우에는 뭐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제한이 없으니까 국내 학생들 같은 경우에 쓸 대학이 맞는지 아닌지 꼭 확인을 해보시고 비용 같은 것도 결제를 하시기 바랍니다. 뭐 금액은 뭐 정말 잘하면은 더 많이 드리고 해서 좋은 결과 얻으면 좋죠.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보다는 안내해주는 설명 부분에 대해서나 그분이 어떤 절차를 가지고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 것인지에 대한 실력적인 부분들을 잘 검토해 보시고 잘 들어보시고 만나시길 바랍니다. 글쓰기 제가 생각할 땐 이게 1순위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. 남다른 소재가 없는데 그냥 뻔하게 글쓰기를 한다? 그 사람이 돈 뭐 몇천만 원 받고 대필 해주는 거 아니고서야 근데 몇천만 원 주고 대필했는데 너무 선생님 티 나고 아저씨 티 나가지고 떨어질 수도 있죠. 학생은 학생답게 쓴 자소서가 제일 보기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뭐 안 걸리게 대피를 맡기실 생각이 아니라면 저는 이 소재 발굴을 해줄 수 있는 그 다음에 뻔한 소재를 재밌게 풀어갈 수 있도록 가이드를 잡아줄 수 있는 선생님을 만나야 되는 게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기준을 갖고선 어떤 선생님을 만날고 어떻게 자기소개서 방향성을 가져갈 것인가를 꼭 고민을 하시고서 상담받고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저는 요게 참 재밌거든요. 그래서 저한테도 자기소개서를 생기부 들고 오셔서 어떤 이야기를 쓰면 좋을까요? 물어봐 주셔도 정말 저는 신나고 재밌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명절 마지막 연휴인데 귀경길 조심하시고 푹 쉬시고 앞으로 남은 1, 2월 달 동안 방학 동안에 해야 될 일들 잘 정리하셔서 내일부터 또 화이팅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 새해 복 많이